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가 먼저 나올 것 같죠.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을 보강해서 출시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 노트 10 같은 경우 숫자가 맨날 헷갈려요. 이건 노트, 왜냐면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요. 노트 10이죠. 자, 이게 8월에 먼저 언팩 행사를 시작합니다. 8월 8일에. 그래서 언팩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8월 13일날 이제 사전 예약을 한답니다. 예약 판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약 개통 같은 경우는 16일에서 22일날 예약 개통을 받는, 가격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 150만 원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150만 원대 예상 가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일본이 반도체를 계속 규제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상가는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노트 10,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예상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화면 보호막 있죠? 화면 보호막을, 이게 보호막인지 모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면은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호막이 폴더블 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하면 나오려나? 요런 식으로 하면은 보이려나? 요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해해주세요. 양해해주세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아예 끝까지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해놨답니다. 떼기 어렵게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보호막을 이제 베젤 아래로 좀 넣어가지고 임의대로 제거하기 어렵게 했다고 하죠. 기존에는 여기 끝에 이렇게 달랑달랑 걸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뗐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에는 이거 떼지 말라고 주의사항이 안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에서 주의사항을 똑바로 고지하지 않은 거는 문제였고, 지금처럼 아예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나와보면 알겠죠. 베젤 아래로 넣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힌지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 부분이 좀 노출돼 있고 미세한 틈이 있어서 우리가 주머니에 넣거나 어디 넣고 다니면 여기 이물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깨진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캡을 넣는다. 상단이랑 하단에 보호 캡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었죠. 그래서 후면이랑 전면의 본체 사이의 틈을 줄이고, 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보호 캡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와보면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보완하는 게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9월 초에나 9월 초반에 언팩 행사한 다음에 중순에 사전 예약하고 하순에 예약 개통하고 하면은 9월 말에는 나올 텐데, 9월 예상이라고 하니까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나 MLCC 관련주 등 해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제외하고요. 기존부터 계속 언급드리던 폴더블 관련주나 스마트폰 관련주 이쪽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자, ICD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좀 폴더블 폰 출시가 늦어진 다음에, 폴드가 늦어진 다음에 좀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잘 올라오고 있죠.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 구간 11,000원 초반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좀 잘 지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 초반 구간. 그래서 여기만 잘 11,000원과 요 구기만 잘 유지해준다면, 최악의 경우 요 21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한 1,500원
15,000원 구간은 절대 뭐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11,000원만 유지를 해줘도 얘는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요 기준 양봉 아주 좋았고요. 요 양봉 하단은 가급적이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11,000원, 만원하고 요 의미 있는 구간들 딱 중간에 있는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뭐 이제 지지선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보다는 11,000원을 이탈 안 하면은 강하게 계속 갈 수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규제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로 이제 꼽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종목 이렇게 막 급등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약간의 일부의 매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사이에 좀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만원 위쪽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 17만 5천에서 요 사이 요 구간 17만원 후반대에 요 구간을 좀 잘 유지해 주는지 돌파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한 17만 8천원 정도 구간 요 구간만 안착돼도 좋겠는데 뭐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뭐 16만 5천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17만 8천원 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다린다, 20에서 올라오는 걸 기다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 잘 올라왔어요 최근에.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이제 꾸준히 언급되는 종목이죠.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거예요. 18,000원 구간 쪽을 잘 뭐 넘어가 주면은 17,000원 후반에서 18,000원 사이 요 구간을 좀 잘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걸리고 있는데 18,000원 정도만 안착을 해줘도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만약에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저항에서 걸려서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가급점이 21선 17,000원 유지해주면은 그래도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여기를 이탈해서 요 16,000원 부분까지 온다, 61선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좀 약한 종목일 수도 있겠네라고 의심해 보면 됩니다.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 APS 홀딩스 이 지주사랑 나눠진 다음에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해서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2,500원 이 구간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고 저점을 그래도 올리고는 있죠. 이 저점을 계속 올린다라는 게 증명되려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고점을 올리면서 간다라고 생각하려면 한 28,000원 부분까지는 올라와주면 좋고 29,000원 그냥 아예 바로 두들겨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APS 홀딩스가 좀 더 요즘에 모양이 워낙 좋아가지고 AP 시스템에 이렇게 눈이 잘 가지 않네요. 과거에는 엄청 선호하는 종목이었는데 기업 분할한 다음에 둘 다 바닥을 쭉쭉 기어다니 보시면은 바닥을 벅벅 기어다니죠. 분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S 홀딩스 쪽이 워낙 잘 올라오다 보니까 AP 시스템에 시선이 잘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세요. SFA는 언제든지 관심 갖고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밀리면은 이제 저가 매수도 가능한 어느 정도 시총도 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조 한 4,000원에서 5,000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편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기술력이 워낙 뒷받침되고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4만원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를 빠르게 넘어가줘요. 4만원 넘어가줘야지 이게 밑에서 계속 벅벅 기면 21선이 다시 한번 우양향하면서 맞고 밀려야 되는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 4만원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로체 시스템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61선 여기 반등 요렇게 이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에요. 4,000원에서 한 4,450원 이 구간에 있으면 비추세 구간, 이거는 중립 구간이다. 중립. 4,000원 아래에 있으면 여기는 약세 구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약세 구간. 요거 위에 있으면은 강세 구간, 4,450원 위에
있으면 강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4,45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 4,000원 아래는 약세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생각하시면 중립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권 대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0원 부근에 사서 유지만 해주면은 이탈하면 손절, 유지해주면 4,450원에 한번 정리. 뭐 이 구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으로 막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한 3,000원 중반 정도 온다 그러면 약세 구간이라서 별로 좋진 않은데, 대신 약세 구간에서 언제나 대두될 수 있는 건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4,450원 위쪽으로 가면 강세 구간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가격을 봤으니까 이미 4,000원대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4,000원 초반 이런 걸 봤으니까 여기는 좀 비싸지 않나? 하지만 주가 자체는 현재 힘이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구간에서 자기가 매수를 하느냐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HB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뭐 꾸준히 언급드리는 종목이죠. 현재 약세 구간에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줘요. 2,800원을 지금 계속 두들기면 이거 한번 이탈했다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두들기는 것보다는 빠르게 3,000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요 21선 그 3,000 아마 100원 중반대 쪽으로 내려올 텐데, 지금 3,200원 쪽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빠르게 올라가서 올라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올라가다 맞고 또 밀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 21선 제압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3,20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3,200원 올라간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중립 구간이 돼요. 3,600원을 넘어가면 강세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중립 구간 상단이라고 봐도 강세 구간이라고 봐도 4,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번 날아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SFA처럼 저는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라면은 좀 전혀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결국 이렇게 뭐 밑에 바닥에서 조금 기어다니는 모습 보여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뭐 내년까지 보면은 기존처럼 뭐 10만원 위쪽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 시야에서는 내년에는 10만원 위쪽에서 있지 않을까. 뭐 빠르면 올해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10만원 위쪽에서 놀지 않을까. 계속 뭐 그렇게 꾸준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빠르게 올라와서 7만원 위에 있고, 77,500원 넘어가주면 또 다시 강세 구간으로 넘어간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워낙 뭐 좋은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기업 분할한 다음에 뭐 AP시스템 같은 경우 뭐 약세를 크게 보였었는데, KC텍은 조금 쉬고 이제 얘는 그나마 조금 강한 편이죠. 그래서 21선 위쪽 이렇게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받은, 뭐 조정받을 때 여기 그 17,000원 후반에서 18,000원 사이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돌파 못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죠. 기존에도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고, 18,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2만원 위쪽,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넘어가고 18,000원 넘어가고 또 2만원 위쪽까지 뭐 제압을 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뭐 저항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텍도 뭐 좋은 종목이고, BH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삼성 쪽만 볼 필요는 없죠. 여기는 애플 쪽이랑도 연관되어 있는 뭐 FPCB 업체니까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FPCB 업체들이 이렇게 약세 구간에 돌입한 게, 애플폰이 이제 판매가 조금 저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업계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판매 대수가 줄어들죠.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중국 제품들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이제 판매량이 많이 뺏기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과거처럼 신기종이 나왔을 때 무조건 교체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는데, 이 교체해야 할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폴더블. 이거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장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5G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대신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이나 얼리어답터나 프리미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릴 거고, 5G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올해 설치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면 그래도 서서히 이제 서울 지역부터 서울 경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지역으로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죠. 올해는 이제 망을 계속 설치하고 기지국 설치하고 이게 계속 내년까지 아마 지속되겠죠. 내년에서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내년 정도 되면은 서울 경기부터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내년에는 5G 폰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BH 같은 경우도 뭐 기판 쪽으로 해서 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인터플렉스의 그 라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기존에 뭐 애플 폰 이제에서 애플 쪽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BH 쪽이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판매 대수가 줄어든 그게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이거 BH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11,5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애플폰이 지금 신기종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이제 5G가 안 되니까 이번에 5G가 되면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고 거의 나올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음 기종에 나올 가능성 혹은 이번 기종을 내년에 뭐 칩만 5G 칩으로 바꿔서 내년에 뭐 S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내죠. 애플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꾸준히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 5G 칩을 뭐 구하지를 못했는데 개발하기가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년 예상하는데 그래도 애플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기종이 나오면은 기본 판매량은 있으니까 BH도 뭐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스마트폰 신기종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게 있어요. 그 꾸준히 추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추세 만들어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도 밑에서 쉬고 있죠. 쉬었다가 올라갈 때도 한 번 강해질 때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간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약간 테마성 경향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만 잘 포착하면은 빠르게 이제 뭐 매매를 끝내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21선은 올라타야 되고 17,500원 요 구간 올라타서 이탈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2,000원까지는 뭐 22,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론도 뭐 항상 안정적이고 뭐 꾸준한 종목으로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는 뭐 21선만 올라타서 안착해주면은 그냥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꾸준한 종목 중 하나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제가 이거 뭐 수년 동안 계속 뭐 파트론, 뭐 파워로직스, 뭐 와이솔 뭐 이런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뭐 꾸준하다 항상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0원 쪽을 두들기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자꾸 여기를 두들기면은 잘못하면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를 두들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서 21선을 탈환하면서 11,500원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 안착을 해준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13,000원 넘어가서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연말까지 해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뭐 가파르게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하방 경직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다. 19,500원 이 구간에서는 뭐 지금 한 1,000원 정도 남았는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뭐 하방 경직을 만들고 22,000원 요 구간을 넘어갈 때쯤이면 아마 21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2,000원 돌파해서 21선까지 61선까지 확실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하네요. 그러면은 23,500원이 될 것 같고요. 21선만 해도 22,000원 위쪽은 올라와야 된다. 적어도 22,000원 위쪽이 올라와야 얘는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19,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이펙스 같은 경우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종목인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차트를 볼만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시장 영향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데 지금 요 종목은 한 2만 원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괜찮지 않나 싶고요. 이 아래 꼬리 이렇게 길게 달고 저점 매수 들어온 거는 상당히 괜찮지 않았느냐 요거. 요거는 상당히 괜찮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단 거.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2만원대를 이제 두들기면 안 돼요. 또 두들기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기지 않고 빠르게 요 21,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21,500원 21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빨리 넘어가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선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자,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도 뭐 꾸준히 한 번씩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아까 뉴파워풀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 영향력에 비해서는 뭐 미리 밀렸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 영향력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쭉 실어가지고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죠. 누군가는 뭐 이제 주가 관리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21선까지 밀려있는데 21선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00원 요 구간에 61선이랑 다 있으니까 여기는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위쪽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데 요 위쪽을 좀 돌파를 해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500원 구간에서 최근에 걸렸으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죠. 이렇게 걸렸으니까 2,500원을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 요 짧게 보겠습니다. 하단은 2,300원 유지, 상단은 2,500원 넘어가면은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겠죠. 얘도 한 번 올라갈 때 움직임이 잘 안 나와서 지루한데 한 번 움직이면 이렇게 막 상한가도 나오고 하는 종목이고 해서 뭐 테마성으로도 많이 분류되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가 이제 폴더블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스미토모에서 이제 그 갤럭시 폴드 쪽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쪽을 이제 코오롱인더가 대체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생겼죠. 국산화 쪽으로 가면 코오롱인더가 뭐 국산화뿐만 아니고 애초에 그냥 기술력 자체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인더 쪽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그렇게 뭐 멋진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45,0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회복 못하면은 21선이 밑에서 계속 기어다니면은 이렇게 아래로 꺾기 시작하면 맞고 또 밀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인더 정신 차리고 45,000원 올라와야 한다. 지금은 요 구간은 가격 메리트는 있고 저점인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확실한 건 45,000원을 좀 안착한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KH바텍 힌지 부분 문제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KH바텍 쪽에서는 뭐 크게 우려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8,100원 요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 구간에서는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6월달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고 뭐 해소된다는 움직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강력하게 조정 한번 다시 받은 다음에 지금 21선 회복해서 10,000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00원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주 초에 10,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받고 이렇게 밀렸다가 한 9,300원이나 400원 요 구간에서 21선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면은 그쯤에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저항을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요게 적어도 완만해진다거나 위쪽으로 꺾어 올라올 때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세다.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10,000원을 한 번 혹은 2번에서 3번 정도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다. 그러면 이제 KH바텍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방에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이제 뭐 수급만 들어오면 뿌듯해질 수는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 기관 매도가 워낙 뭐 강력하게 나오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데 연말까지 보면은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뭐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우선적으로는 FOMC가 있고
다음 주 초에 이제 FOMC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8월 2일 요때 해가지고 요쯤에서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만 이거만 연기돼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강행한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매도하진 않아요. 외국인이 뭐 강력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관에서 코스닥을 매도해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아주 뭐 안 좋게 만들고 있으니까 외국인 욕할 거 없어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갖고 주식을 담고 있다. 올해만 7조 원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출시, 뭐 9월 출시 이렇게 연달아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앞으로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뭐 제외한다 했을 때 이걸 재료 노출로 받을지,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데 선반영됐으니까 재료 노출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지 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무시하고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 중심으로 움직일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뭐 가장 큰 사건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노트 언팩 행사 나오죠. 8월 8일날. 그리고 13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 나오죠. 그러면 뭐 조기 매진되고 뭐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관련주들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보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안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요거 추이를 관심종 넣어놓고 추이를 추종하면서 관찰하면서 매매에 도움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근에 좀 안 좋았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지금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이 안 좋은 구간이 다 때리고 있는데 뭐 삼성,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제가 그래서 계속 담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종목들에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담아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약간의 해지가 돼서 나머지가 내려왔어도 여기서 조금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하나씩 종목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해서 지금 뭐 손실 버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보충을 해놓고 추후에 이제 시장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좋은 종목들은 다 올라옵니다. 좋은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걸러낼 종목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내 종목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얘 미래가 좀 안 좋은데, 성장성이 안 좋은데 얘는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보 종목군들 중 오늘 나와 있는 종목들도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 없다. 연말까지 보면 괜찮고 내년엔 더 좋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 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소비 쪽으로는 다 회복이 된다. 우리나라 수출주 특히 이쪽으로는. 거기다 최근에 자동차주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뭐 2010년대 초반에 전차군단이라고 해서 전기전자랑 자동차 쪽이 주도주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자동차는 제가 장담은 아직 못하겠어요. 근데 전기전자는 중심이 돼서 올라온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스마트폰 아까 덜 팔린다며요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화웨이 핸드폰이 덜 팔리기 때문에 5G 쪽으로 갔을 때는 삼성과 LG의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에 참고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